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지난주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씨가 5.18 민주묘지에 와서 참배를 했었죠. 당시 재헌 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을 직접 만나 사과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9년 만에 가해자 측과 피해자가 직접 만나 사죄와 용서가 이루어질지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묘지를 찾아 5월 영령들에게 사죄한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재헌 씨.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뜻이라며 윤상원 문제학 열사 등의 묘역을 찾아 직접 준비해온 꽃을 헌화하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5월 단체와 네티즌들은 늦은 사죄이지만 전두환 씨와 달리 뉘우치는 모습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재헌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5.18 피해자와 유족들을 직접 만나 사죄하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헌 씨의 참배를 동행한 인사는 재헌 씨가 5.18 피해자와 가족들을 만나 용서를 빌고 싶은데 만남의 방식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아마 만남이 이뤄진다면 비공개 형태로 자연스러운 만남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5월 단체들은 노태우 씨의 아들이 사죄의 뜻을 거듭 밝힌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노태우 씨가 알고 있는 그날의 진실도 함께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진상을 밝히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상을 밝히는 데 도움을 주고 고백을 한다면 참 좋은 일이죠. 한편 노태우 씨의 부인인 김옥숙 씨가 남편의 대통령 취임 직후인 1988년 2월 25일에 망월동 5.18 옛묘역을 찾아 참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노재헌 씨와 5.18 묘지에 동행한 인사는 노 씨에게서 진정성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내년 5.18 40주년을 앞두고 사죄와 용서의 자리가 마련될지 광주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남궁욱입니다. 송환법 반대로 촉발된 홍콩 시위에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5월 단체가 처음으로 강경 진압에 반대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5.18 기념재단과 역대 광주 인권상 수상자들은 공동 성명을 내고 중국 군대를 동원한 무력 개입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홍콩 정부와 중국이 비폭력에 기초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만약 홍콩 정부가 시위를 폭력적으로 진압해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국의 인민군이 투입된다면 홍콩 정부와 중국은 엄청난 국제적 비난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광주에도 산업단지 노동자들을 위한 작업복 세탁소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시가 실시한 용역 조사 결과 노동자들은 세탁소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사업의 타당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은 유해물질과 중금속에 찌든 작업복을 어떻게 처리하길 바랄까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300명이 참여한 설문조사 결과 67.5%가 공동세탁소의 필요성에 긍정적 대답을 했고 10명 중 7명은 세탁소가 생기면 이용하겠다고 응답했습니다. 또 세탁소를 운영할 때 발생하는 편익과 초기 구축비 등의 비용을 따진 경제성 평가에서도 사업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작업복 세탁소를 만들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작업복을 통한 외부 오염 확산과 가정 내 교차 오염 피해를 방지하자라는 측면, 그다음에 한양산단 노동자 일생활 교육 동호나 편의성, 기업복지 증진이라는 측면. 광주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운영 주체 결정 등 종합계획을 세운 뒤 내년에 작업복 세탁소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2020년 본 예산에 세탁소 건립과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2000년 세탁소 개소를 목표로 각종 행정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근로자 세탁소가 무료가 아닌 유료로 운영된다는 점은 영세 사업장의 노동자들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해 지방선거 때 이용섭 광주시장이 전국 최초로 세탁소 건립을 공약하고도 용역 등의 절차로 다른 지역보다 건립이 늦어지는 점도 아쉬움으로 지적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지를 했기 때문에 늦었지만 오히려 노동자들 작업복 세탁소가 올바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작업복 세탁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업 타당성을 확보한 근로자 작업복 세탁소. 산단 노동자들의 근무 환경 개선이 노동력 향상이라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 지역 노동계의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계절이 점점 가을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한낮에도 간간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활동하기가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토요일인 내일도 초가을 날씨를 보이겠지만 일요일부터는 가을 장마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자세한 날씨 전망 이다솔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 들어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며 우중충했던 하늘이 오랜만에 맑게 개었습니다. 비가 지난 뒤 가을 내음은 더 짙어졌습니다. 아침 저녁 공기는 한결 더 선선해졌고 아직 한낮에는 볕이 뜨겁긴 하지만 살랑살랑 스치는 선선한 바람이 낮더위를 달래줍니다. 추우니까 힘이 더 나죠. 더울 때는 참 힘들었는데. 어디 잠깐 나가더라도 편안하고 마음도 가볍고 그래요. 토요일인 내일도 오늘 날씨와 비슷합니다. 하늘은 쾌청하겠고 전형적인 초가을 날씨를 보여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다만 일요일에는 제주도 남쪽 먼해상으로 내려갔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 9시쯤 남해안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 6시 이후에는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고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요즘 이렇게 비 소식이 잦은 이유는 이른바 가을 장마 때문입니다. 가을 장마는 초가을인 8월 말부터 10월 사이 나타나는 장마를 뜻하는데요. 계절의 변화에 따라 대기압이 변화하면서 발생합니다. 가을로 접어들면서 대기 상층에는 찬 공기가 확장해 중국 내륙에 차가운 성질의 고기압이 형성이 되었는데 남동쪽에는 따뜻한 성질의 북태평양 고기압이 위치하여 서로 성질이 다른 두 기단이 만나 정체전선이 형성됐고 장기간 비가 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가을 장마가 유난히 길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장기간 이어지는 비 소식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를 잘해야겠습니다. MBC 뉴스 이다솔입니다. 전남 지역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40대 외국인 여성이 에이즈 양성 판정을 받아 당국이 행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여수경찰서와 여수시 보건소 등에 따르면 최근 급성 폐렴 증세로 순천의 모 병원에 입원했던 외국인 불법 체류자 A씨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에이즈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현재 광주로 이송된 해당 여성은 증세가 악화돼 의식이 없는 상태이고 당국은 과거 업주들을 상대로 이 여성의 행적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서구의회가 36명의 사상자를 낸 클럽 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일반 음식점에서 춤을 출 수 있게 한 조례에 대해 폐지 수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서구의회는 춤 허용 조례 제정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 해당 조례로 혜택을 본 업소는 사고가 난 클럽 등 2곳에 불과해 조례 유지에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구의회는 다음 달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 폐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내년 전남형 농민수당의 도입을 앞두고 전라남도 의회가 관련 조례 제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남 도민들을 상대로 한 의식조사에서는 연간 100만 원 수준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최근 전남 도민 2,100여 명을 대상으로 농민수당과 관련한 의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7.9%가 농민수당 도입에 찬성했습니다. 반대 의견은 22.1%였습니다. 지급 대상 범위에 대해서도 물었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27.5%,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26.5%, 모든 농민 15.4%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수당을 연간 100만 원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63%가 적당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지급 수단은 전액 현금이 39.8%, 상품권과 현금 병행 32.1%, 상품권 27% 순이었습니다. 내년 전남형 농민수당 도입을 앞두고 도와 도의회, 민중당 주민청구 조례안까지 모두 3건의 조례안이 입법 예고된 상태입니다. 도는 농업 경영체 한해 연 60만 원을, 도의회는 모든 농업인과 종사자에게 연 120만 원을,
민중당은 농업인들에게 연 120만 원을 일괄 지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그 건이 좀 3건이다 보니까 조례 병합 심의를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건으로 하는 좀 그런 작업을 좀 병합 작업을 시작할 겁니다. 지역 내 적자는 논란으로까지 확산하고 있는 전남형 농민수당. 도의회가 최종 수정 조례안 제정을 위한 절차에 도입한 가운데 이번 농민수당 관련 도민 의견이 어떤 형태로 담겨질 수 있을지 지역 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나주 SRF 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민관협력 거버넌스위원회는 오늘 13차 회의를 열고 SRF 시험 가동 합의를 위해 7시간 동안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안 도출에는 실패했습니다. 주민범대회는 3개월 시험 가동 기간에만 SRF 연료 사용을 조건부로 승인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나주시는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식 승인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거버넌스위원회는 도출된 이견에 대한 각자의 해결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9일 다시 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로 특화한 혁신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열린 지역 일자리 창출 포럼에서 산업연구원의 김영수 선임 연구원은 데이터 기반의 사회로 전환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